일단 정액의 성분을 먼저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정액은 대부분 95% 이상이 다 수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자는 1% 미만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정낭에서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당 같은 게 나와요. 과당을 함유한 정액을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립선에서도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이제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 질 뇌는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정액이 알칼리성이 돼야지 산성이 질에서 정자가 잘 살아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만 봐서는 뭐 걸림돌이 없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정액 성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라든지 어떤 성병만 없다면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깨끗한 정액이면 문제가 없는데 정액을 만드는 정낭 거기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쪽에 이제 고환염이라든지 부고환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길에 전립선염이나 요도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액 자체가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접촉하는 질 쪽에 염증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혼 남성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등은 굉장히 궁금해라 그래요. 과연 내가 내 2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웨딩 검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액의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불임 여부를 봐요. 그래서 정액의 양 자체도 중요해요. 모대도 1.5cc 이상은 돼야 돼요. 정액 양이 적으면은 여자 질 속에 있는 그 산성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자 수가 1cc당 1500만 개 이상이 돼야 돼요. 물론 정자 하나만 수정을 하겠지만은 많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길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정했을 때 총 정자수는 4천만 개 이상이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약 7,300만 개 정도 돼요. 1,000만 개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FSH라든지 이런 내분비 호르몬을 검사해서 이상 유무를 같이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정자 모양이 좋아야지 임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형 정자가 96%나 되면 야 이게 임신해가지고 기형아가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형 정자는 수정을 시킬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게 기형아의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게 운동성이에요. 운동성. 움직이지 않는 정자들은 임신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동성이 40% 이상이면 우리가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요. 병원에 많이 오는 경우에 정액이 이상하다고 해서 많이 와요. 사정을 했는데 뭐 건더기가 있다고 막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정액에는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정을 하면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온에서 놔뒀을 때 30분이 지나면 이게 액화돼요. 물처럼 돼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도 이게 액화가 안 되면 정자가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정액 내에 그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들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액을 받은 부위에 화끈화끈하고 그게 붓는다든지 그래서 질이 부을 수도 있고
목이 부을 수도 있고 피부가 빨갛게 발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하면 쇼크를 일으켜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가끔 보고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